우연과 필연의 결과였습니다.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어서요. 그 부산대학교에 좀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조민이 유급을 받았다.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 하나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수가 없으니까 뭐 공부 좀 안 하고 쉬고 싶으면 유급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일보 법조 출입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서 저한테 선배 그 조민이 장학금을 받았다라 그러는데 확인해보시니 그러는 거예요. 장학금 받을 수 있지. 근데 장학금을 좀 많이 받았대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기다려봐. 그래서 부산대학교 자료요구를 했고 그때 이제 부산대학교 자료요구 할 때 개인정보 그 이슈가 걸려버리면 자료요구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좀 조민을 딱 특정하지 않게 제가 조민 그 학번의 앞뒤로 해서 광범위하게 다 요구를 했어요. 그래서 자료요구할 때 비실명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김땡땡 박땡땡 홍땡땡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온 거죠. 근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이제 조민이 이름이 또 이름 외자잖아요. 그러니까 우연찮게 세자면은 또 힘들 건데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이름이 외자인 사람이 조씨 중에 한 명이에요. 조땡 한 명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조민이라는 걸 특정을 할 수 있었고 엑셀을 옆으로 스크롤하니까 학점이 나와요. 그때 학점이 이제 1점대 초반인 걸 확인했고 그 학기에 장학금하는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도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. 1점대도 받은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 당시에 그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만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은 원래 이 사람은 서울대 재단 안에서 서울대 병원에 근무한 사람이에요. 그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말년에 쉬려고 한적한 곳에 온 게 공익인권법센터였던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전화하니까 되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전화할 때마다 수화기로 들린 게 뭐냐면 담배 연기인데 뿜는 소리. 이거 있잖아요. 제가 전화 통화하면 항상 담배를 피더라고요, 이 사람은. 그 자기가 말년에 싫어하는데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. 그때 그 말을 저는 받아줬어요. 정말 안타깝다. 좀 이제 그때 교직원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필 이런 이슈에 휘말려가지고 죄송하다 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. 근데 조국 교수님 밑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인턴을 했다 그러는데 몇 가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 몰라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. 근데 인턴 말을 막 하다가 인턴 예전 증명서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에 약간 이제 제가 약을 좀 쳤죠. 한 5분 통화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인턴 예전 증명서 말이 탁 나왔을 때 귀에 딱 꽂혔어요. 근데 그때 말문을 막으면은 본인이 말을 잘못했다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끝까지 말 다 들었어요. 다 듣고 나서 전화 끊을 때 그러면 아까 말한 인턴 예정 증명서하고 뭐하고 다시 주세요. 제가 자료요구서 보내겠습니다.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대답을 가만히 있더라고.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? 근데 그 실수 이미 하셨죠. 이미 입 밖으로 나왔으니까.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며칠 뒤에 그거 왔어요. 그거 온 게 이제 세상에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한 예정 증명서라는 게 그렇게 제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.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. 조국 전 장관 가족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돼야 하는지 이런 재판이 없어요. 지금 조국 교수가 정경심 그 교수 재판이 작년 1월에 판결 났거든요. 그때 조민의 가짜 스펙 7개가 전부 다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. 그러면 조국 교수가 거기에 개입됐는지 여부는 금방, 왜냐면 1차 재판에서 다 증거가 확정이 되고 판결 나왔으니까 조국 재판도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걸 또 1년을 또 늦췄어요. 그래서 총 늦춰진 재판이 3년 3개월 만에 조국 재판이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. 근데 지금 기소되고 그렇게 재판이 늘어진 재판은 역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선 사법부가 좀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 편 재판은 늦추고 회피하고 병가를 내든가. 지금 조국 재판부가 3년 동안 3번 바뀌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김미리 판사인가 그 부장판사도 원래는 옮겨야 되는데 이 재판을 늦추려고 오랫동안 거기 앉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받던 사람이에요. 오히려 재판 지연을 통해서 엄청난 특혜를 보고 정의 실현을 지체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은 가혹하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근데 그 재판 지연되면 그 결과
내년에 조국 교수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몰라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총선에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재판을 지연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가혹하다고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. 그 민간에서 다닌 그 취직에서 다니는 이제 교육받는 중이었어요. 교육받는 중이었는데 정신교육 같은 걸 시켜요. 지금도 그러게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때 뭐냐면 집체 교육을 해요. 그리고 뭐 구호 같은 거 외쳐요. 무슨 3S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목표를 뭐 줄인 말이겠죠. 그러면서 나중에 다 교육 끝나면은 동그랗게 마주보고 서게 해요. 그러면서 손바닥 치면서 뱅글뱅글 돌게 하더라고. 이렇게 막 치면서 3S 막 뭐 할 수 있다, 뭐 잘하자, 뭐 힘내자, 뭐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데 그 한 4, 50명이 쭉 도는데 나는 그게 뭐랄까 약간 닭살 돋는 거예요. 이게 맞나 싶죠. 이게 맞나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죠.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제가 옛날에 뭐 국회 같은데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. 학교 다닐 때부터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국회에서 의원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의원실에서 보좌진이라는 직업이 있다. 근데 그 의원실에서 인턴을 구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원해보겠네 이러더라고. 그래서 그때 맨 처음 허태열 의원이라고 있습니다. 그분 방에 제가 원서를 넣었죠. 그 밤에 급하게 썼을 거야 아마. 급하게 썼는데 어쨌든 연락이 오더라고. 면접 보자고.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몰래 살짝 하고 면접 보고 왔죠. 뭐 말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전화 온 거예요. 출근 해라고.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막 그 제 위에 사수가 있었는데 엄청 저한테 승질내고 그랬어요.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. 그 제가 그거 하나만으로 쓴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메인이 되겠죠. 제가 이거를 왜 쓰게 되냐면 그때 기자가 저보고 이거를 직접 이제 발굴한 사람이 역사의 기록이 남길 필요가 있다. 기록을 조사기 이런 거죠 일종의. 그게 이렇게 지금 막 되게 언론 보도에 의해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하나의 이제 정제된 그런 이제 문장으로 해가지고 통사적으로 한번 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줘가지고 그 말 일리가 있더라고요.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를 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저는 제2의 조국이 나오는 거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